리스크 관리의 다섯 번째 프로세스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해보시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도 똑같이 도구 및 기법이십니다. 도구 및 기법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학습 뒷정에서 보시겠지만 리스크 관리에서 좀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고득점이 가능한 영역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정의만 알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의 목적을 보시면 뭡니까?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기회를 증대시키고 위협은 줄이기 위한 대안과 조치를 미리 개발해 두라는 겁니다. 자, 식별까지만 하고 분석까지만 하고 그만두지 말고 뭐예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계획까지 수립하시라는 게 이번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데이터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자,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 뭐가 좋아하셔야 돼요? 예, 당연히 리스크 관리 계획서 가지고 대상은 뭐예요? 대응 계획 수립의 대상? 그렇죠. 이미 정성적, 정량적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그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하실 거예요. 그 대응 계획 수립하셨을 때 결국 나오는 건 뭡니까? 필요하면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갱신이 발생하실 거고 그리고 리스크 등록부에 뭐 하실 건데요? 리스크 대응 계획까지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주요 TNT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정적 리스크 또는 위협을 주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긍정적 리스크 또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미처 식별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가 여러분들한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정적 리스크 또는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피예요. 두 번째 완화, 세 번째 전가, 마지막으로 수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수용은 여러분들이 긍정적 리스크 대응 방전 전략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 내용은 다르죠. 자, 첫 번째 부정적 리스크의 첫 번째 대응 전략이 회피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리스크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회피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변경하는 수준의 조치 결국 뭡니까? 우리가 초기에 세웠던 관리 계획서 이거를 아예 변경함으로써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은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해당 리스크 발생 안 하죠. 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일정 지연시키는 거고요. 범위 축소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회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아예 프로젝트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리스크 대응 전략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회피라는 겁니다. PM으로서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크 대응 전략이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완화입니다. 미티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완화의 정의는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막지는 못해요. 근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발생했을 때 영향 그리고 발생할 확률 조금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보는 사례로서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시험의 출제 비용은 당연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보면 단순한 프로세스 채택이죠. A, B, C, D 4개로 올라갈 거 A, B 2개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리스크 발생 확률이 줄어들 거고요. 더 많은 실험 미리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리스크가 발생, 추후에 발생 확률을 좀 줄여보라는 거고 안정적인 공급업체 선정하라는 겁니다. 한 달 뒤에 그럼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약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많은 공급업체 선정하시라는 거고 자, 네 번째 뭡니까? 시제품 개발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미리 충분하게 사전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받으시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시스템 중복 설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쓰나미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쓰나미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 지금 한국에 많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있죠. 뭐예요? 한국도 결국 안전하진 않은 거지만 자기네들보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은 전가예요. 트랜스퍼는 저희가 전가 혹은 뭐 이관 아니면 전환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위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예요? 대응의 소유권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거와 함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거 결국은 A-라는 업체에다가 돈 주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이나 이행보장 그리고 각종 계약을 통해서 제3자가 처리할 수 있게 뭐 하시는 겁니까? 리스크를 전가, 전환,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용인데요. 프로젝트에서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수용, 또 소극적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 수용은 뭐냐면요. 리스크 등록부에서 작성해 놓고요. 돈까지는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근데 소극적 수용은 뭐예요?
등록만 해놓고 돈도 마련 안 해. 뭐예요? 닥치면은 알아서 처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부정적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가 긍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활용이 있어요. 활용은 뭐냐면 조직에서 기회의 확실한 실현을 위해 컨피던스 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대예요.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주요 원인을 식별해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긍정적 영향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임팩트를 더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했을 때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회피의 반대가 활용입니다. 결국 완화의 반대는 증가죠. 그러면은 전가의 반대, 공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활용하고 증대 차이점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증대는 활용보다는 이게 발생할 확률이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활용은 증대보다는 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활용은 이거에 대해서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실행했을 때 금전적인 저희가 뭐예요?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증대는 뭐예요? 단지 그냥 일정을 좀 줄일 수 있구나, 원가를 좀 줄일 수 있구나. 결국 뭐예요? 프로젝트 팀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거.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공유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쉬운 사례가 컨소시엄이죠.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서로 분담해서 가져가라. 이게 공유고요. 마지막으로 수용입니다. 수용은 뭐예요? 수반된다면 활용하는데 굳이 찾아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게 긍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뭡니까? 결국은 저희가 식별해서 정상적, 정량적 분석했던 거,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거고요. 자, 식별하지 못했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우발적으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세우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어로 워크 어라운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전례가 없거나 계획하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을 처리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면 당연히 매니지먼트 리저브를 통해서 처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에서 관련된 주요 용어 몇 가지를 보시면 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펄백 플랜, 플랜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백업 플랜이라는 거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뭡니까? 1차적으로 계획한 리스크 대응 계획이 비효과적인 걸로 판단되거나 수용 가능한 리스크 발생했을 때 처리할 2차적인 처리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걸로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 혹시나 A라는 걸로 처리 안 될 수 있죠. 뭐 해야 돼요? 하나 더 플랜 세워두시라는 겁니다. 그게 대체 계획. 자, 두 번째, 세컨더리 리스크라고 부르는 2차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생 리스크라고도 여러분들이 부르는데요. 뭐냐면 1차적으로 작성된 리스크 대응 계획이나 대체 계획에서 처리를 해봤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처리가 됐는데 결국은 뭡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파생 리스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2차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잔여 리스크인데요. 리스크 대응 전략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줄여봤어요. 없애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리스크는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레지듀얼 리스크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발주자하고 수주자 측에서 이 정도 남아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대세에 영향 안 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트리거, 워닝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뭡니까? 이때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인지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핸드폰 제조 공정상에 A 공급사의 판넬을 사용하려 했대요. 근데 발열량이 높아서 리스크가 존재한답니다. 리스크 식별했네요. 그래서 A 공급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발열량이 낮은 B 공급사의 판넬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아예 문제에서 물어요. 이것은 부정적 리스크 대응 전략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결국 여러분들은 부정적 리스크 대응 전략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를 보시면 회피, 완화, 전가, 수용. 다 맞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건데 결국 뭐예요? 판넬을 사용하는데 발열량이 높대요. 그러면 결국 A하고 B 둘 다 발열량이라는 리스크는 있는데 그나마 A보다는 발열량이 적은 B를 선택한다는 거죠. 뭡니까? 안정적인 공급업체 선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할 답은 완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프로젝트가 예정일자보다 일찍 종료되면 성과급 준대요. 자, 좋은 거네요. 결정됐네. 확실하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조직은 벤더로부터 관련 인도물을 일찍 받으면 프로젝트를 일찍 종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벤더에게도 인도물 니네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조기 완료해서 주면은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확실하죠? 무엇인가 발생할 확률이나 발생할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죠. 자, 금전적으로도 뭔가 프로젝트 팀에 이익이 있는 거, 그건 제가 활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지 일찍 받으면 프로젝트가 일찍 종료 가능해. 여기까지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금전적으로 없어요. 그때는 그냥 증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활용하고 증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뭐 Q1이나 Q2는 뭐 단지 두 가지의 사례일 뿐인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최소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에서 6, 아니면 많게는 7문제까지 손쉽게 획득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까지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크 통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